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매입과세 유형,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등 프로젝트 등 관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입력하고 51번 매입과세를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공급가액과 거래처도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따라서 전자세금란도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계란에서 1번 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매출은 하단 구분이 입금이었지만 지금 매입은 출금으로 반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정이 146번 상품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 설정 메뉴의 회계 1번 탭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동 설정 관리에서 매입이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6번 상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계 유형을 제가 여기서 2번 외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차변에는 부가세 대급금과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 반영되어 있죠. 이 부분은 매입 채무에서 외상 매입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1번 과세 매입을 입력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의 일반 매입에 반영이 되고요. 만약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에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전표의 하단 분계값을 146번 상품이 아니라 고정자산 코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208번 차량 운반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일반 매입이 아니라 11번 고정자산 매입란으로 반영되고 이 금액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서식에도 불러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입 유형 중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선택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빙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54번 불공을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 선택이라는 창이 나오고요. 선택한 사유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서식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서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공제 사유 중에서 5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불공 처리가 됩니다. 그럼 저는 사유를 4번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공은 일반 과세매입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반 매입으로도 반영이 되었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차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고 분계를 2번 외상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른 매입 유형은 하단에 부가세 대급금 계정이 반영되지만 지금과 같이 불공은 부가세 대급금 계정 없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산된 공급 대가 금액으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안내드렸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일반 매입으로 반영되었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분계를 할 때는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금액 없이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유형 중 57번 카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매입의 경우 거래처 등록 메뉴의 카드 구분에 따라서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서식에 각 카드 구분값으로 데이터가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카드 구분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57번 카과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과 같이 신용카드사라는 창이 나오고 카드사를 조회하여 입력을 하는데 이때 카드사는 우리가 매입 카과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매입 카드 거래처로 설정된 값만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사를 반영을 하고 공급가액을 입력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반영이 되지만 카드의 경우에는 1.1로 나눠지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란에는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 데이터에서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회계 1번 탭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동 설정 관리 안에 있는 카드 입력 방식이 지금 저는 1번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2번 공급가액으로 변경을 하고 실행 중인 모든 메뉴를 닫았다가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0%가 세금 계산서 입력과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 공급 대가인 상태에서 그대로 전표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반영이 되었다면 거래처 코드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분계란은 저는 4번 카드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57번 카드 과세 매입을 입력을 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4월에서 6월로 제가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세로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서 14번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을 더블 클릭해서 4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일반에 반영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수취한 경우라고 한다면 전표에서 하단에 있는 146번 상품이 아니라 고정자산 코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146번 상품을 208번 차량 운반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되는 금액에는 지금 전혀 변경된 부분이 없지만 14번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신용 매출전표 수치 고정란으로 반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식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탭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서식을 세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도 조금 전에 입력했던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해당하는 11번 고정자산 매입 그리고 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42번 신용 매출전표 수치 고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서식과 동일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입 유형 중 61번 형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승인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메뉴가 다 닫아진 상태에서 환경 설정 메뉴를 실행해서 전체 탭에서 현금 영수증 승인 번호 사용 여부 값을 사용함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실행해서 지금과 같이 61번 현과를 입력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 매입 승인 번호 입력 창이 나오고 승인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카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면 1.1로 나누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분계를 1번 현금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된 승인 번호는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에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면세 매입을 통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4월 20일에 53번 면세 유형으로 해서 여기에는 의제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500만 원을 입력하고요. 여기서 제가 정미소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계는 2번 외상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 하단 분계에서 차변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153번 원재료 계정 과목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적용란에서 코드 도움을 해서 06번 의제매입세의 원재료 차감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첨부서류 안에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팔미 정미소라 해서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는 똑같이 53번 면세 그리고 의제가 아니라 여기는 재활용이라고 입력을 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철 자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2번 외상으로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할 거고요. 153번 원재료로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원재료에 대해서 적용 코드 도움을 해서
0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과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에서 우리가 업종별 첨부 서류에 있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들어가서 4월에서 6월로 제가 데이터를 새로 불러오게 했을 때 이렇게 4월 21일 날짜로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표에 대해서 부서, 제품, 현장, 프로젝트 코드라는 관리 항목을 등록해서 전표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코드를 같이 예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보게 되면 어디에도 프로젝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초 데이터의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전체 탭의 프로젝트 코드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실행 중인 메뉴를 모두 닫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조회를 하게 되면 PJT라고 해서 프로젝트 코드를 반영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었고 여기서 코드 도움을 해서 프로젝트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프로젝트란에 반영을 하게 되면 하단에 지금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하게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 특정 계정에 대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프로젝트를 걸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입력된 프로젝트는 메인 매출장 메뉴에서 조회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계정에 입력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계정별 원장 메뉴에서 조회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주요 매입, 과세 유형,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등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